오늘 여러분들하고 3시간 동안 승모근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해부학을 또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공부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무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오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다라는 의미로 공부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아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뼈대근 하나를 보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뼈대근 하나를 못 보기 때문에 2개, 3개 연결되는 건 더 어렵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렵지만 이걸 봐야지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진행할 해부학적 운동의 강사 김수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승모근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딱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 승모근. 일상생활에서 잘못돼서. 이게 선생님들이 그 강의 같은 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자세 또는 움직임, 그리고 안정성, 운동성. 자, 요 4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그쵸? 또 뭐 굳이 표현하면 불안정성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자, 요거 선생님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승모근에 관련된 기준에서 뭔가 동작을 표현한다 또는 승모근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근육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자세가 불안하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건 내가 보기엔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야. 강사들 잘못이야. 왜 그럴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긴장성이라는 걸로 한번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봐요. 같이. 여기 누가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하면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긴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죠? 긴장의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긴장의 의미가 뭘까? 수축. 수축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 길이가 짧아짐. 편심성 수축은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건데? 그럼 길다 짧다로 표현할 수는 없겠네. 그치? 그럼 한번 아까 우 선생님이 자세가 평상시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 자세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뭐 공통적인 내용은 앉아있는 자세겠네. 자, 그럼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정의를 해보자. 라운드 숄더에서 승모근이 근육의 길이가 어떤 편차를 갖고 있어요? 승모근이라고 하면 일단 3개를 볼 수 있잖아. 파트를 우리가 파이버를 3개로 나누잖아. 상부, 중부, 하부. 자, 길이가 어떻게 편차가 일어날까?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알 거야. 어떻게 일어날까? 어디 근육은 짧아지고 어디 근육은 길어진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상부는 짧아지고 하부는 길어진다. 그러면 이거 긴장 하나로 표현하기 힘들지. 왜 그럴까? 짧아진 데는 늘려야 되고 늘어난 데는 정상 길이로 이를테면 짧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상부가 짧아졌다라고 생각하면 상부는 운동시켜야 돼? 스트레칭 시켜야 돼? 그냥 1차원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칭 해야 되겠지. 중하부는 어떻게 해야 돼? 운동시켜야 되겠지.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긴장이 돼 있어서 그래요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볼 수 있는 관점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뼈대근이 어떤 방식으로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활성도를 펼치냐라고 하는 그 기전들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고객한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운동이 먼저 돼야 되는 것과 스트레칭이 먼저 돼야 되는 기준들을 순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결국 운동이라고 하는 건 메커니즘이야, 메커니즘.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순서들이 있는 거거든요. 작동 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물을 따는 메커니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선생님 그 통 있죠? 그 통 한번 물 따서 한번 조금만 먹어봐. 지금 이 선생님 물을 마실 거거든요? 한번 봐봐요. 어떻게 마시나? 이게 지금 순서가 있는 거지. 첫 번째 뭐야? 물통을 잡는다. 2번째 물통을 딴다. 3번째 입에 넣는다. 이거 순서 한 번만 바뀌어봐. 말이 안 되지. 만약에 물통을 안 따 바로 입에다 대. 이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안 본다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 물을 따먹는 데에도 순서가 있어. 근데 이 물이 질량의 기준만 놓고 보면 물이라는 질량이 있고 물 페트병이라는 질량이 있고 물 뚜껑이라는 질량이 있잖아. 3개밖에 안 되죠. 근데 내 몸은
몇 개의 질량의 개체를 갖고 있을까? 60조 개. 60조 개가 세포의 덩어리들이 막 분열해가지고 일어나서 덩어리 하나의 개체를 갖게 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불완전해요라고 표현해버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육을 힘들어하는 거야. 왜? 우리 몸의 근육이 상지만 몇 개죠? 너무 많아서 좀 힘드나? 그 뼈로 얘기해. 뼈는 몇 개야? 상지뼈가 몇 개야? 총 몇 개야? 그렇지. 그럼 이제 상지 근육 몇 개야? 그건 안 했구나. 상지 근육이 일단 분류가 돼야 돼. 그래야만 상지 근육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볼 수 있잖아. 어떤 관절에서 굽힘하려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폄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녀석은 벌림하려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모음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녀석들은 내회전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지? 외회전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있을 거잖아. 그룹들이 정해져 있다고. 이런 그룹들을 하나의 뼈대근씩 학습해 나가면서 중복되는 액션들을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뭔가를 공부를 딱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회전근개 중에 외회전을 담당하는 뼈대근 2개가 있지. 누구지? 소원근. 자, 그럼 얘네들은 외회전만 담당하나? 만약에 랩풀다운이라면 모음 기능을 담당하는 녀석이 누구지? 로테이터 커프 기준에서. 로테이터 커프 이거 아니에요? 근데 모음한다는 건 풀다운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 벌렸다 내리는 거잖아. 그럼 이거 내릴 때 모음하려고 하는 녀석이 누구지? 풀다운에서 이렇게 벌렸다 내릴 때. 그 방금 얘기했던 극하근하고 소원근이. 그러니까 축의 회전 운동의 방식이 달라졌을 때 내가 이 뼈대근에 대한 회전 운동의 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운동을 할 때 왜 이건 잘 될 때 괜찮은데 왜 저기선 안 나오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관리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를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차원적인 관점에서 해부학적인 자세를 먼저 이해해라 라고 정의를 하는 그 이유가, 해부학적인 자세가 0이라고 본다면 0을 제외한 나머지의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1이 됐는지를 봐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기준이 있어야만 그 기준을 바탕으로 어디가 변화됐는지를 볼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움직일 건데 얘가 지금 이게 기준 자세라고 정의됐다면 팔, 다리, 몸통 다 정의가 돼 있죠. 나름대로. 이건 팔일 거잖아. 그죠? 양팔이 있고 두 다리 있고 체간이 있어. 그럼 이 기준 자세가 딱 정의가 됐어. 자, 지금 내가 팔을 한쪽으로 앞으로 굽힘시켰어. 어느 팔의 좌표가 바뀐 거예요? 왼팔이야, 오른팔이야? 오른팔, 왼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어느 팔이야? 오른팔이지. 오른팔의 좌표가 바뀐 거잖아. 자, 이거하고 똑같다고. 근육이랑 이게 뭐가 달라? 자, 이렇게 가는 걸, 얘가 이렇게 가는 걸 그냥 전면삼각근이라고 해봐. 그죠? 왼쪽도 전면삼각근이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전면삼각근이 앞으로 들었어. 그럼 오른쪽 전면삼각근이 좌표 이동을 기준 자세를 벗어나게 만든 거잖아. 그럼 내 몸의 뼈대근이 어디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좌표를 갖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전면삼각근이,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뼈대근을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그 뼈대근의 정리를 할 때 기준이 있도록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해부학 그 영상에다가 해부학적 운동 채널에다가 멤버십으로 담아놓은 그 기준이, 선생님들이 해부학을 승모근은 다다다다다 이러고 외워놨다고. 이거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 내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이 승모근 운동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뭐지? 승모근 운동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슈러그? 슈러그는 올림내림 기전이 제일 크잖아. 근데 미드 트라페디우스에서 모음 기능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제일 맞지? 그치, 시티드 로우지. 내가 물어보자. 자, 이 시티드 로우라고 정의되는 이 기준의 운동 동작에서 트라페지우스가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해. 그쵸? 그러면 어떤 관절이 가장 크게 움직여야 돼? 팔꿈치? 자, 보자. 그러면 얘 팔꿈치랑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어디서 나온 거야, 팔꿈치는? 왜 팔꿈치? 어깨는 몇 개인데, 관절이? 4개. 그럼 어느 관절이야? GH 안 붙어 있는데? 부착부가 없잖아, GH. GH 연결하는 거 로테이터 커프 아니야? 델토이드고?
ST? 견흉관절? 견흉관절이 윤활관절이 아닌데? 봐봐, 이렇다고. 이렇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해부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사가 기준이 되는 관절도 안 가르쳐 준 거야. 황당하지? 그러니까 회원님 팔을 뒤로 더 가세요. ST들로 할 때 제일 많이 활성도가 어디 나오는 줄 알아요? 후면삼각근. 이것만 냅다 당겨버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야 걔는. 왜? 그래서 팔 내려봐. 팔 내려봐. 팔 쓰지 마. 자, 요 SC 관절이야. 쇄골을 뒤로 가장 많이 보내봐. 승모근 수축했잖아. SC 관절이라고. SC 관절. 이 관절이 가장 큰 움직임을 허락을 못 하잖아. 그럼 승모근은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티들로우 자체 동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지. 없지. 선생님도 트레이너가 되려면 갖춰야 될 딱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그냥 딱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 운동과 스트레칭 두 가지야. 스트레칭 안에 마사지라는 것도 있고 팔페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 스트레칭의 장력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라고 하는 접근이 있어야만 그 언어들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다 빼놓고 그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운동과 스트레칭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어떤 걸 기준으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걸까 우리가? 뭘 기준이 돼야 이 운동을 표현을 할 거잖아. 그게 뭐지? 뭘 기준으로 하는 걸까? 해부학. 선생님들 다 뼈대근 갖고 하잖아. 자, 선생님들 덤벨 프레스 자세 한번 잡아봐. 선생님들 팔꿈치를 한번 보면 어깨면에 대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이마면을 갖고 있어요? 어깨면이라고 하는 게 한 30도 앞쪽을 보고 있는 팔 벌림 상태잖아. 어깨면이야, 이마면이야? 지금 99%가 다 어깨면이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델토이드가, 자 봐요. 삼각근 좌면이라고 하는 델토이드 튜벌러시티라고 표현을 하죠. 앞에서 클레비클에 붙고 에이크로면에 붙고 스카플라 스파인에 붙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 얘가 잘 봐요. 팔을 벌림할 때 이 길이가 측면이라면 중심점이 여기 있는 거거든. 중심점이. 선생님들이 델토이드를 운동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운동의 퍼포먼스를 표현하는 그 뼈대근 중에서도 삼각근 중에서도 측면 삼각근의 길이가 가장 최적화되게 짧아지지 못하면 덤벨 프레스에서 표현되는 역학적 힘에 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삼각근 중에 가장 역동성을 크게 갖고 있는 녀석이 측면 삼각근이거든요. 이 측면 삼각근은 우리가 보통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 1이 커요? 아니면 0.86이 커요? 당연히 1이 크지. 그치? 근데 수학적인 기준을 위배시키면서라도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증명해낸 게 델토이드의 측면 삼각근이야. 우리가 코사인 30이 수로 정의하면 뭐지? 요거 0.86.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자 얘가 힘줄이라고 정의를 해봐요. 뼈대근 하나가 이렇게 붙으면 100이지. 그쵸? 그럼 1이야. 힘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역학적 기준이야. 그치? 근데 얘가 0.86이라는 거는 30도만큼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코사인 30이라는 의미가. 그럼 봐봐. 힘줄이 이건데 파이버 하나라고 생각해봐. 하나 이상은 못 받겠죠. 근데 봐봐. 얘를 30도를 틀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박히냐면 몇 개야. 얘는 개체수가 박는 대로 다 박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100개라고 치자. 100개 파이버야. 얘는 하나의 파이버야. 동시에 신경계가 파이어링을 빵 줘. 그러면 누가 더 힘을 잘 내겠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게 측면 삼각근이야.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페네이션 앵글이라 그래서 깃각이라는 걸로 정의해. 깃털 알죠? 깃털이 힘줄이라는 가운데 뼈같이 생긴 거 있죠. 그 깃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막 흔들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각이 대략 뭐 정확히 막 각도로 잰 게 아니라 대략 30도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촘촘히 박아냄으로 인해서 한정된 공간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전략 중에 하나야. 공간 절약형 전략이야. 분명히 동일한 공간인데 하나밖에 못 박으잖아. 그러니까 표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야. 깃털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 무수히 많이 박아놓아서 공기의 저항을 잘 받도록 설계해 놓은 게
깃각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페네이션 앵글이라고 해요.